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레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다음 달부터 2021년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사전 확인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부터 임대차 계약서 제출 의무화로 직불금 미지급 위기에 놓였던 임차농들을 위해서는 구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기본형 공익 직접지불금 신청 접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에서의 사전 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 점검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특히 본인이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만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는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나 관외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에 이 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농지를 빌려서 경작하는 임차농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나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시행 첫 해였던 만큼 임대차 계약서를 내지 못하고 경작사실 확인서 등으로 대체한 농가가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급하게 하다 보니 못 내시는 분들을 저희가 확인서로 대신 받았거든요. 받은 분이 15만 정도였습니다. 작년은 시행 첫 해고 준비 시간 그런 걸 고려해서 20년도에 하난다라고 해서 올해부터는 임대차 계약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임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농지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지 않아 임차농이 직불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상황. 또 임대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등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차 계약서를 받지 못하는 임차농을 위해 농식품부는 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 필지에 대한 직전 연도 세금 납부 내역서 또는 납부 영수증, 농지 소재지의 마을 이통장이 확인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 무단 점유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읍면동장 확인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내가 여기에서 농사를 짓는데 이게 무단 점유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서라고 있어요.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짓고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읍면동장 확인을 받고 아울러 소유권자가 명확하지 않은 종중 토지는 직불금 신청자에게 경작권을 이양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된 공증회의록이 있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5월 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은 뒤 7월에서 9월 자격검증과 이행점검을 거쳐 10월에 지급 대상 금액을 확정하고 올 연말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지난 1월 초까지만 해도 강세를 보였던 양배추 가격이 불과 2달 남짓 사이에 3분의 1로 급락했습니다. 평년 가격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주산지인 제주에서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농민들의 고심 끝에 시장 격리를 통한 물량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양배추 가격이 급락하면서 산지 농민들이 가격 회복을 위한 출하량 조절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양배추 8kg 상품 한망 평균 경락값은 3,508원입니다. 지난해 3월 평균보다 63.4%, 평년의 3월 평균보다 50% 낮은 금액입니다. 지난 1월 초만 해도 양배추 값은 만원대를 기록하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월에는 4,000원대까지 가격이 감소했고 3월 들어서는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3,000원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이 같은 가격 하락은 생산량 증가가 주 요인이라는 분석입니다. 겨울철 한파 피해가 크지 않았던 데다 주산지인 제주도에 잦은 비와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면서 작황이 급격히 좋아진 겁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겨울 양배추 생산량은 16만 4천 톤으로 지난해와 평년에 비해 각각 19.4%, 12.8% 증가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늘었어요. 제주도 양배추가 작황이 좋아가지고 단수도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 늘었더라고요. 재배 면적도 늘고 단수도 느니까 생산량이 확 늘어버린 거죠. 이에 양배추 주산지인 제주도에서는 지난 21일부터 시장 격리라는 자구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생산 농가가 특상품 양배추를 자체 폐기해 소비 촉진과 출하량 조절 효과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큰 거 하나를 사면 보통 4, 5일 이상을 먹어요. 작은 거를 하게 되면 이틀이면 다 먹거든요. 어떤 식으로 시장 격리를 하냐면 4이망 이상을 출하를 안 해요. 그 밑으로 것만 전부 다 도매시장이나 전국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번 시장 격리는 제주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배추 3,300톤이 대상입니다. 이는 현재 제주도에 남은 전체 물량인 약 4만 톤의 10% 수준입니다. 전남 무안군의 양배추 생산 농가들도 시장 격리에 동참하고 있어 전체 격리 규모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지 농민과 유통인들이 가격 폭락에 대응하는 것과 달리 정부에서는 별다른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양배추는 수급 조절 매뉴얼상 주요 관리 품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산비는커녕 유통비용 빼면 없으니까 지방 농가들이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후부처의 농식품부에서 관심 안 갖는다는 건 어찌 보면 형평성도 안 맞고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봄채소와 같은 대체 품목 출하기까지 다가오면서 익을 대로 익은 양배추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윤진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농업 분야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인데요. 최근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농특위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농업 분야 탄소 중립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일명 탄소 농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탄소 중립을 위한 농업 분야 주요 과제 토론회에서입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최우정 전남대 교수는 탄소 배출도 줄이고 탄소 흡수도 늘리는 일명 탄소 농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업 분야 탄소 중립을 위해선 저탄소 기술 개발과 동시에 토양에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는 농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 교수는 토양 환경이 개선된다면 탄소 저장 기능 확대와 더불어 농산물 수량 및 품질 증진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소 농사라는 건 말 그대로 식물이 자라면서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소위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들, 그 중에 이제 CO2를 흡수해서 토양에서 저장을 해놓으면 저장해 놓은 만큼 온실가스 농도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더 사회적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탄소 농사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호중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은 선택형 직불제 항목에 탄소 생태 직불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탄소 농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탄소 농사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의 경우 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 등을 통한 판로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산물들이 제대로 판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공공급식을 전면 확대하고요. 또 지역 음식점에도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부문에서는 농민과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대기업들의 이윤 창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농촌에서는 농지 전용,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벌이 수단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주권은 완전히 무시당합니다. 지역 주민들끼리 이제 완전히 대립되고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 분야 탄소 중립 추진 과정에서 식량 안보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여건에서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지자체와 함께
지역 특화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진도군과도 협업해 진도흑미 신품종 진흙찰과 진도흑매를 개발했는데요.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며 지역 맞춤형 작목 개발의 첫 성공 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농촌진흥청이 전남 진도군과 함께 추진한 지역 맞춤형 진도흑미 특화 작목 사업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신품종 재배 면적이 늘어나며 보급에 성공한 겁니다. 전남 진도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흑미를 재배한 곳으로 흑미를 지역 특산물로 육성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부진으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흑미 재배 농가의 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에 농진청이 지난 2010년 진도군 농업기술센터와 흑미 신품종 개발에 착수했고 2014년에는 진도군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기술 지원에 나선 겁니다. 시험 재배를 거쳐 지역 기후 환경에 맞는 최적의 모내기 시기를 찾고 포투묘 재배법 등 재배 기술도 확립했습니다. 진도에 맞는 그런 품종을 개발한 거고 그 지역의 적응성이 높은 계통을 선발하게 된 거고 고품질을 생산함으로써 소비자나 농가나 다 만족스러운 모델을 하나 만든 거죠. 농촌진흥청이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개발한 품종은 진도 품종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품질도 좋고 병충해에도 강한 흑미 신품종 진흙찰과 진도흑매가 탄생한 겁니다. 특히 진도흑매는 노화와 비만을 막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조생흑찰에 비해 4.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진청은 진도흑미 신품종 개발 사업이 지자체와 협업해 성공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진흙찰과 진도흑매 재배 면적은 육성 초기와 비교해 10배 이상 늘어났고 판매량도 23% 증가했습니다. 안정적인 보급에 성공하며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 겁니다. 한편 농진청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품종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품질 품종 육성 사업이 농가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1년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19로 농산물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 지자체장이 있어 화제입니다. 바로 김병수 울릉 군수인데요. 저희 MBS 뉴스24가 김 군수를 만나 지역 농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과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전국을 덮친 코로나19 위기, 울릉도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농산물 소비 부진이 심해지면서 최근 울릉도산 삼나물 재고가 쌓이며 울릉도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김병수 울릉 군수의 과감한 택배비 지원이 울릉도산 삼나물 완판 행진을 이끌어냈는데요. 김병수 군수는 울릉도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직접 발로 뛴 것이 큰 성과를 이뤄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울릉도 특산물에 대해 구리 농수산물공사와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농가 소득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류비를 다 지원하고 또 23일 같은 경우에는 구리시 농수산물 수산센터와 공사와 함께 이 울릉도의 특산물을 팔 수 있는 MOU 체결을 해서 거기에 통해서 적극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역 농민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늘 세심하게 살피는 김 군수.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심해진 울릉도 내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밝혔습니다.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일시에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력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부족할 경우 자생단체를 활성화해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특히 김 군수는 울릉도라는 섬지역 특성상 타 지역 인력을 농가와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울릉도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 인력을 대상으로 입도 전 코로나19 검사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농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스크 등 보건장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군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김군수는 울릉도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귀농귀촌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입을 통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내년까지 약 한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빈집 수리도 해주고 농기계도 저렴하게 사주고 또 모노레일도 설치를 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좀 수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영농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김병수 울릉군수. 앞으로도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그의 포부에 기대감이 모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김진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통합신공항 개항 및 미래 100년을 대비한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신공항이 개항하면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설은 물론 미주, 유럽, 장거리 노선 운항 등 경제 물류공항으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통합신공항은 지역에서 생산하는 소형 물류를 직접 처리하는 경제 물류공항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8년 개항에 대비한 농식품 수출 기반 구축,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등 농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북도가 원예 산업의 첨단화와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고자 대대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도는 2021년 고소득 원예 산업 기반 조성 4개 분야 24개 사업에 1,277억 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ICT와 융복합한 스마트팜 확산 3개 사업에 61억 원, 고품질 안정생산 13개 사업에 1,015억 원, 전략품목 특성화 지원 4개 사업에 150억 원, 과수 생산 유통 기반 구축 4개 사업에 49억 원이 투입됩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원예 농산물 생산 유통 사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농업농촌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가 봄철을 맞아 구제역 발생 예방을 위해 4월 한 달간 도내 소, 염소 등 우제류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합니다. 이번 조치는 소, 염소 농가의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개체를 방지하고 일제 접종을 통한 항체 형성률을 향상시켜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제 접종 대상은 도내에서 사육 중인 소, 염소 농가 전체 50만 마리며 접종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입니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관할 시군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해 해당 농가에 무료 배부하며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축협 동물병원 등에서 직접 구입하게 하되 백신 비용의 50%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147억 원을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공공급식 확대와 동남권 먹거리 공동체 실현을 위해 생산 및 유통 기반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 친환경 생태농업의 중요성과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에 중점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정곤 도농정국장은 친환경 생태농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대한민국 그린 뉴딜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친환경 농업 육성과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플러슨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농지가 투기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느슨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플러슨 농업백과에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거해 농민이 아닌 자가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걸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 또는 상속으로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거나 주말 농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03년 농지법을 개정해 비농업인의 소규모 농지 수요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반드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란 농지 매수인의 농지 소유 자격과 소유 상한을 심사해 적격 농민에게만 농지 매입을 허용하는 걸 말하는데요.
매매 계약이나 증여 계약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경매, 공매 판결, 조서에 의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영농법인이나 주말체험 영농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농작물의 3분의 1 이상을 경작하거나 연간 3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 같은 농지 취득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농지 소재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와 함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증여 상속, 국가 또는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지 소재지의 관할 사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무사를 통한 대리 발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발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전문가들과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농지법의 제정 과정에서 이미 투기의 물꼬를 터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합니다. 1996년 제정된 농지법은 농지 소재지와 거주자 간의 거리가 20km 이내여야 한다는 이른바 통작거리 제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또한 외부인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때 확인기구였던 지자체 내 농지관리위원회도 2002년 법 제정 때 폐지됐습니다. 무엇보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처벌 없이 농지처분 명령만 떨어져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취득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농민들의 생업이자 삶의 터전이기도 한 농지, 더 이상 비농업인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플러스는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